자, 그러면 데일리인트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네. 저도 이제 개인 일정 때문에 오전장을 못 보고 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다른 일 하다가 오후에 들어왔는데 시장이 좀 좋지 못했고 오후장 끝까지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장마치고 에코프로 그룹주 아까 실적이 또 나왔죠. 네. 약간 뭐 가이던스가 좀 원래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조금 글쎄요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은 분위기여서 그거보다도 훨씬 안 좋은. 네, 그래서 맞았죠? 조금 뭐 매출단보다는 이익단이 많이 좀 부러진 것 같고 OPM 마진율이 뭐 2%대 정도까지 밀려난 거 봐서 영업이익률.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또 반영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시간에서는 4% 정도. 그 정도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 물량도 꽤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받는 쪽도 꽤 많이 또 받고 있고 파는 쪽도 꽤 많이 파는 것 같고 시간에 거래가 좀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대한 평가는 또 리서치 쪽에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겠죠 월요일 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또 관련된 부분들을 월요일쯤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코스피는 오늘 19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고요. 네. 2460포인트로 출발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 속에 기관 선물만 매수가 들어왔고요. 9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금리 상승 때문에 주가가 반락했다 볼 수 있는데 9월 물가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가 대체로 예상에 부합했지만 슈퍼코어 물가가 상승폭이 확대됐죠. 게다가 어제 이제 약간 이슈가 또 있었던 게 20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미국 국채 입찰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13.8bp 그리고 30년물이 17.1bp 정도가 금리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시장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를 다시 동결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된 상황이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만에 반락하긴 했지만 오늘 반도체 업종은 차별적인 흐름이 전개됐고요. 특히 이제 장비주라든지 일부 이제 HBM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보험과 음식료 등 방어주가 상승한 반면 운송과 기계, 건설, 조선, 자동차 등이 하락세를 보였고 KRX 반도체 기준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이고 미국 증시 기술주 상승 연동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락했는데 금리 상승이 역시 이제 하방 재료로 작용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였고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주가가 차별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오를 지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는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엔 쪽에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에게 24시간 내에 남쪽 이동을 통보했다. 이게 뭐 대규모 공습이라든지 뭔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스라엘 쪽도 이제 가자 지구에 보복 폭탄 6,000발을 투하했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좀 국지전이 좀 더 격화되는 부분도 이 흐름이 나옵니다. 또 이란 측에서는 또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새 전선이 열릴 것이라는 경고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참전이나 전면전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좋지 못한 변수로 생각했는데 이란에서 어쨌든 한마디 좀 거들었어요. 이 부분도 좀 불안감을 조성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는 2450포인트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과 같은 극도의 공포 구간은 좀 아니었다. 그래도 막 급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이런 분이 아니겠는데 약간 좀 그래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또한 이제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최근에 중국의 물가 지표 관련 부분인데요. 물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쪽은 뭐 인플레 이슈가 뭐 전혀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뭐 디플레나 침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떠오르는 부분인데 역시 이렇게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이 기대 이하라는 분석이 또 되겠죠. 그래서 외신은 아시아 증시 부진 요인에 오늘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하회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금융과 통신, 음식료가 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에는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대부분 업종 매도가 들어왔고 기관은 양시장 대부분 업종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특히 반도체 업종은 10일 연속
오히려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밤사이 미국채 금리의 반등과 달러 강세 영향에 1,35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 업종별로는 보험과 음식료품 등 고배당과 경기 방어 섹터가 그나마 좀 버텼고요. 섬유의복도 강보합권 기록한 반면 이외 업종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계업종이 가장 부진했고 3분기 어닝 쇼크 예상 때문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장중 15%대 급락까지 보였고 해운과 항공주 골고루 약세 보이면서 원주 창고업 하락세였고요. 의약품과 서비스업, 전기전자 등 주요 성장과 기술 업종들이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자금이 유출되면서 하락세였고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유일하게 상승했고요. 반면 이제 의료정밀기기나 일반 전기전자, 제약 쪽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뭐 전쟁 리스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오른다 뭐 그러면서 흥구석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러시아가 미사일 저쪽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에 미사일에서 폭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한일 사료 같은 거 그러니까 테마성만 오늘 그냥 막 급등락하고 대부분 다 어제 올랐었던 것들 다 하락했죠. 전쟁 끝나면 주식 오릅니까 우리 시장? 그것도 아니잖아요. 에이 그거 뭐 다 핑계지 뭐. 핑계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 부장님이 요거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왜요? 이거 좋아하시니까요. 피부미나 아니죠. 저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관심이 있는 거죠. 주식적인 관심. 관심 있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달라요? 다르죠. 아, 그래요? 관심이 있는데 관심 있으면 싫어할 수도 좋아하잖아요.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약간 관심이 있는데 싫어. 네. 연애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주식하고 연애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주식하고는 연애하면 안 됩니다. 사랑에 주식하고- 빠져서도 안 되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네, 됩니다. 주식은 제일 위험한 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절대 있죠. 안 돼. 예. 그 신격화하면 안 돼. 신격화. 근데 원래는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막 부추기니까 사랑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관심이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 인모드 실적 우려 소식에 미용 의료 기기 요거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인모드 관련해서 이제 미용기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탑티어죠. 인모드가 예상보다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체 실적 눈높이도 낮추면서 주가가 전일 20% 넘게 급락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미용기기가 오늘 좋지 못했는데요. 인모드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10%가량 하회한 1억 2,280만 달러에서 1억 2,300만 달러 정도로 기록했고 올해 회사의 매출 전망치를 기존에 5억 3천만에서 5억 4천만 달러 정도 수준에서 5억에서 5억 1천만 달러로 약 5%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적 전망치 하향 이유로는 피부 미용의 계절적 비수기인 여름철 피부 미용의 수요가 예상보다 좀 적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기 때문에 고가의 인모드 기기를 구매에 임대하려는 고객들의 재무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 매출 비중이 84% 정도 수준이고요. 장비들 단가가 1억 원을 상회하는 기기들입니다. 도입 초기에 할부나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조금은 부정적이다라고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텍, 뭐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 리서치 등등의 뭐 미용기기 종류가 테마들이 빠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죠. 네. 이게 빠져야 될 테마인지 이게 정말 영향이 있을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컨센서스가 좀 빠졌어요. 근데 올해 회사의 전체 매출 전망치를 기존 대비 5% 하향 조정했어요. 얼마 안 했네요. 의미가 있나요? 5% 정도. 물론 이제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매출 전망치 5% 하향 조정에 주가가 20% 급락한 경우가 사실 크게 나오는 경우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잇따라 보인 거고요. 그다음에 피부 미용의 계절적 비수기 여름철 예상 수요가 좀 적었다. 여름철은 원래 비수기예요. 원래 많이 타니까 피부과 안 가죠. 네, 햇볕이 그래서,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색소 관련된 색소 레이즈를 받으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 뭐 좀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색소 레이즈를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뭐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바른다든가, 그다음에 뭐 태양광에 간이 뭐 자외선이 많이 노출이 되면 색소가 더 심해지거나 굉장히 넓어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경향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비수기는 원래 계절적으로 원래 조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수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겨울철, 가을 이제 지금 최근에 산바람 살살 불고 겨울에 좀 이렇게 추워지면 오히려 하반기가 역시
이 피부 미용 쪽은 굉장히 좀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핑계인 것 같다인 거예요. 그리고 고금리하고 경기 침체로 고가의 인모드 기기를 임대하는 부분들이 재무적인 부담이 커졌다. 당연히 그렇죠. 장비들 단가가 1억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국내 기기들 비해서 국내 기기들이 이 인모드나 이에 비해서는 30% 정도 싸거든요. 국내 기기들이. 퀄리티도 좋아요. 그러면 인모드는 그렇다 치고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국내 미용 기기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모드 같은 경우는 장비 매출 비중이 84%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인모드가 20% 빠진 게 단순하게 인모드 목표 매출치 가이던스가 5% 빠졌는데 20% 급락이 과연 그냥 매출치 하향 조정 때문에 그럴 건가 고민을 좀 하는 것입니다. 네. 채팅창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사 맞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나오는데 그 다올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인 뭐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로. 그래서 소모품 매출 비중이 크고 미국 비중이 작은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가 빠지면서 코멘트가 오히려 나왔어요. 저는 인모드 주가가 20% 하락했었는데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만큼 주가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내 의료 미용 장비 업체들의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포지셔닝이 중저가를 겨냥하고 있고 그다음에 2분기 인모드 매출 비중에서 장비 매출 비중이 84% 달했으니까 1억 넘는 기기가 당연히 좀 영향을 받는 것은 일 수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이 있다고 일단 판단은 든다는 거죠. 근데 국내에 뭐 제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원텍, 뷰얼 등 국내 업체들의 소모품 비중이 최소 30% 이상을 이미 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여파는 기계 판매하고 좀 다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파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회사인데요. 만들기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요. 예, 그리고 모든 매출을 거의 올인을 미국 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미국 시장이 안 되면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 업체들 가운데 미국 매출 비중이 적은 업체는 뭐 클래시스나 원텍 이런 종목들도 해당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 없는 주사제 톡신, 뭐 필러, 스킨 부스터 이런 쪽은 금리 인상으로부터 인한 제품 설치에 대한 이슈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 빠지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이슈인데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이렇게 표로 좀 잘 만들어 놨던 게 보여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자, 보시면 뭘 보시냐면 제일 오른쪽 보세요. 종목들마다 보시면 소모품 매출 비중이 보이시죠? 클래시스가 47.7%. 소모품 매출 비중. 네. 예. 그 이제 장비를 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소모품 매출 비중이 클래시스나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40%가 넘어요. 비율도 거의 30% 가깝고. 그래서 아까 인모드 같은 경우는 기계를 못 팔아가지고 지금 80몇 % 이상 장비 매출에서 뭔가 삐끗거린 건데 일단 장비를 딱 깔고 소모품 매출이 커진 회사들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저 같은 주린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모품 판매 비중이 높으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왜 인모드는 그 소모품 판매 비중을 높이질 못한 거예요? 왜 장비 매출이 더 비중이 글쎄요, 컸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그 장비 매출 비중이 왜 높았는지는 제가 인모드에서 크게 이야기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뭔가 장비 매출 비중이 좀 더 장비를 뭔가 깔고 있는 어떤 뭐 그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일단 미용기기는 장비를 먼저 깔고 난 다음에 충분히 깔리고 난 다음에 소모품 매출 비중을 올리면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특히 이제 소모품의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장비에서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OPM이 확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출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모드 같은 경우는 너무 장비 매출 비중이 2분기에 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지스 리스 쪽에서 올린 내용인데요. 미용 레이저 기기 월별 수출 데이터입니다. 이 보시면은 10월 10일까지 잠정 수출 데이터까지 확인된 부분인데요. 레이저 기기의 수출 단가가 전년비 26%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기들의 수출 단가도 좋고 해외 쪽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수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도식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주황색 실선은 단가인데 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금액도 막대 그래프가 처지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같이 빠져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모드라는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고요. 공장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정쟁통에 있으니까 당연히 인모드는 전쟁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안 좋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전쟁 때문에 안 좋아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기 탓하고 그다음에 뭐 비수기 이야기 탓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금리 이야기 때문에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돌리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출 가이던스 5% 빠진 것 때문에 주가가 20% 급락했다 이야기는 결국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전쟁 이슈가 결국은 인모드 쪽에 좀 더 작용을 했다 이렇게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나 이스라엘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은 미국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 고가 제품인데 여기에 따라서 국내 제품들이 30% 정도 수준 저렴하죠. 성능도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산 미용기기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이슈 때문에 몇몇 그 미용기기 회사들이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다는 회사가 꽤 있었어요. 3분기 숫자가 사상 최대 실적 나온다. 근데 4분기는 더 좋다. 왜냐하면 4분기가 성수기니까. 성수기니까. 네. 최성수기가 4분기예요. 그래서 더 좋아진다는 거에서 주가는 조금 인모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게 급락할 이유가 사실 이 정도까지 있을까라고 이제 대부분 다 분위기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뭐 전쟁 그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네네. 우리나라 전체 성장주 빠진 것도 그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영향이 좀 오늘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미국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회사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국내 기기 업체들은 대부분 다 부품도 국내에서 가져오고 조립도 국내에서 하고요. 그래서 원자재 이슈가 없고 중동 이슈도 없어요. 그 미국에 올인하는 회사들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또 크게 반영한다고 하면 코로나 때 경기 그렇게 안 좋았는데 미용기기 회사들은 다 성장했거든요. 연간 30% 이상씩 막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성장세 꺾이지 않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회사들이 대부분 다 올해 그 매출 추정치가 대부분 다 수출 지향적인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어떤 회사들은 매출의 수출이 85%나 달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회사들이 그 달러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았는지 물어보니까 1,200원대 잡아놓은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1,300원대 중반이잖아요. 1350원인데. 그럼 거의 10% 정도의 환율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나 이익단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급락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이시스 메디칼 관련된 쪽도 덴서티가 또 이번에 10월 달에 미국 정식 발매가 됐거든요. 덴서티는 써마지, 이제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써마지의 대체 상품으로 미국 시장에 지금 정식 출시 FDA 승인받고 출시가 됐고요. 또 본회사는 미국 시장의 전체 매출 비중이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빠질 이유가 크게 없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뭐 크레세스나 뭐 제이슨 메디칼이나 뭐 여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글쎄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조금 더 수급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3분기 숫자 이제 결국 3분기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부분들이 정말 말한 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다시 리바운드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볼 수 있고 역시 성장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좋아하지 저도 않는다고 하시면서 20분 동안 근데 이제 이건 너무 좀 약간 뭐랄까 좀 앞뒤 없이 그냥 싸잡아서 던진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가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연예인 될 것도 아니고 무슨 피부 관리를 받겠어요. 받으시잖아요. 네, 내일도 갑니다. 주식 때문에. 주식 때문에.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네, 실제로 정말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가면 어떤 걸 맞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네, 그렇죠. 효과가 좋은지. 네. 맞아, 봐야 돼. 그리고 해봐야 알죠. 근데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는 확실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닌가? 장비를 팔면 이제 이걸 현금으로 다 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리스라든지 네네. 다른 걸 하게 될 텐데 고금리 부담은 있죠. 근데 글쎄요. 차도 잘 팔리는데 1억짜리 차도 작년에 금리가 3%였어요. 올해 5%예요.
그러면 2% 때문에 장사를 안 한다? 그 좀, 인모드랑 시간이 없으니까 인모드랑 요런 그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요 장비에 대한 네. 기술력 차이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30% 더 저렴한 그 가격이면? 북미 시장과 남미 쪽에서 국내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걸 보면 해외 쪽의 기술력이 먼저 좀 빠르고 고가 장비를 많이 팔았지만 네. 물론 이제 기술 특허에 대한 문제도 일부 좀 아. 괴로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왜 지금 해외 쪽의 업체들이 한국 회사를 인수를 할까요? 클래시스나 루트로닉이나 다 인수하잖아요. 기술력이 있지. 기술력이 없고 손재주가 퀄리티가 안 좋아요. 나오는데 왜 인수를 할까요? 손재주가 그 기술력을 검증받았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탑티어 미용기기든 대부분 다 PF에 팔린 회사 되게 많습니다. 그럼 기존의 R&D 회사들이 다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 추가적인 제품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회사를 인수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을 받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 기대 이상의 호실적 예상 한 분석에 일부 화장품 상승했습니다. 네, 뭐 오늘 아모레퍼시픽, 네오팜, 펌텍코리아, 한국콜마, 코스맥스, 특히 코스맥스 급등을 보였죠.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게 미용기기는 급락했는데 화장품은 올랐어요. 좀 신기하죠. 같은 뭐 스킨케어 관련된 쪽인데.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자,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오늘 장중에 올린 자료인데요.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20개국의 화장품 수입 국가 중에 한국 점유율 자료를 ITC 자료를 인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좋다. 네, 2015년 정도부터 4% 정도 달하던 주요 20개국의 화장품 수입 국가 한국 점유율이 지금 거의 12% 정도까지 치솟고 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이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지표가 보입니다. 뭐, 이 가운데 중국도 있을 거고, 미국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겠죠. 그죠? 근데 주요 국가들의 수입 비중이 한국에 대한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꺾였다고 죽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일본, 미국 같은 시장에 굉장히 좀 더 메이크업을 하면서 중국의 꺾인 부분들 충분히 메이크업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오히려 또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를 통하면 그 지난 23년 1월에서 6월까지의 기준 대비로 또 올해 점유율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0.3%포인트 정도 높아졌다는 건데요.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의 화장품 수입 국가 중에 한국이 7월에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4월에 1위를 차지했는데 그때는 한국과 2위 프랑스가 거의 격차가 없이 비슷하게 1위 한국, 2위가 프랑스였어요. 4월에는. 근데 격차가 별로 없었는데 7월에는 한국이 20%가 넘었고요. 프랑스가 한 16% 정도로 한 4%포인트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면서 7월에 한국이 1위를 했죠. 미국 시장에서. 근데 8월에는 다시 2위로 조금 밀려난 게 아쉽다는 부분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7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 한국 화장품 브랜드, 특히 이제 코스알엑스 같은 회사가 굉장히 잘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퍼포먼스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8월은 오히려 이제 7월 지나고 상대적으로 약간 슬로우해진 느낌도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반대로 8월에 일본의 화장품 수입 국가 중에 한국의 점유율은 7월 대비 오히려 더 높아졌죠. 일본도 그 수입국 중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수입국 1위입니다. 화장품 수입 중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유럽과 호주인데 2022년 대비 올해를 보면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와 그리고 호주에서 수입국 중에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 그리고 순위가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아직 미국이나 일본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유럽도 꾸준히 점유율과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장중에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또다시 이야기를 한 게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아마존 관련된 쪽에서 이제 발췌를 제가 해왔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마존의 10월 프라임데이 행사 성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존은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10월에 프라임데이 행사의 성과가 작년 성과를 이미 앞질렀다 평가를 했고요. 또한 10월 프라임데이는 연말 쇼핑 시즌의 강력한 시작이었다 언급을 하면서 이 프라임 회원들은 셀러부터 1억 5천만 개 이상의 상품을 구입했는데 작년에 1억 개 대비로도 엄청나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의류, 화장품, 가정용품과
장난감이 가장 많이 판매된 카테고리 중에 하나였는데 화장품 중에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라네즈가 사실 조금 잊혀진 브랜드였잖아요. 근데 네. 해외 쪽에서 라네즈의 슬립 리핑 마스크 제품과 코스알엑스의 스네일 이 뮤친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어떤 그 에센스 판매 호조가 두드러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라네즈 제품하고 코스알엑스 제품이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라네즈가 아모레 거 네, 맞죠? 네. 네, 에뛰드나 이쪽 마찬가지, 네, 이니스프도 하이브랜드.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아모레가 오늘 그래도 아모레 퍼시픽이 좀 버텼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뜯어봐야 돼요. 다 하나의 또 품목들을 잘 뜯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코스맥스 리포트가 나왔죠. 되게 좋은 보고서 나왔죠. 네,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급등을 했는데 3분기 뭐 매출은 전년비 17% 연결로 올라갈 것이고 영업이익도 전년비 87% 증가한 369억 정도로 나올 것이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국내 법인의 호실적에서 비롯될 것인데 결국 국내는 이제 평가하기로 이렇게 리포트를 이렇게 썼어요. 법인별로는 국내는 와우, 미국은 손실 축소, 다소 밋밋한 중국, 그리고 견조한 동남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내수 수요가 집중되고 방한 외국인 증가 때문에 H&B 채널의 재고가 부족할 지경이다. 그게 이제 올리브영 가고 겁나게 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인들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내수 쪽에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고요.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수출이 강했다라는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코스맥스가 온전히 받았고 인디 브랜드 좋아지면 코스맥스 한국만 좋아진다 말씀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적으로 영업일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능가하는 성과를 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코스맥스의 그 법인별 영업이익 추이 전망인데요. 잘 보시면 이 가운데를 놓고 아래쪽에 약간 옅은 하늘색 보이잖아요. 네. 이 미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이 적자가 계속 나왔죠, 그죠? 오, 근데 흑전. 예, 그게 이제 흑전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적자가 나왔잖아요. 뭐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0억, 그 1000억 정도인가 10억 기준이니까 그죠? 적자 1000억까지 막 이상 나왔죠. 그게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제일 오른쪽 막대 그래프 제일 위에 보면 회색 부분이 보입니다. 동남아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짙은 녹색인가 이쪽도 국내 부분도 많이 성장하고 이 H&B 쪽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올리브영 쪽에 대한 성장을 통해서 많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부분들이 실적이 좋을 것을 보여서 오늘 좀 평가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맥스 화장품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면 반도체 소부장. 네. 근데 네. 다 좋지는 않았죠. 네, 근데 그 관련된 HBM 종목들 중에 오늘 올라간 거 불러드릴까요? 많이 올랐던 거, 많이 올랐던 거, 3-4% 이상 올랐던 거,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 PSK, STI, 프로텍, TCK, 제우스, 테크윙, DIT, AP 시스템, HPSP. HPSP. 네, 이렇게 소부장들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HBM이 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 STI, HBM. 제가 뭐 HPSP, 제가 뭐 대충 아는 관련주들 이쪽만 또 네, 많이, 네, 맞아요. 그래서 네. HBM 관련된 섹터들이 역시나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하이닉스는 오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독점적인 분위기가 하이닉스 쪽에 좀 있다. 실적하고 상관없이 그게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자, 첫 번째 이슈는 HBM 반도체 ETF가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뭐 다 그래서- 된다 하면 ETF로 싸가지고. 네, 그래서 AI 기술 실현에 필수적인 HBM과 관련된 수혜 종목을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를 다 자르는 게 아니고 네. HBM 관련주만 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이 보시면 상위 1위에서 3위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각각 25%씩 총 75% 다 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한미반도체만 좋은 거 아니에요? 한미반도체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거예요. 네. 시총으로 비교하면 네. 거의 잽이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밌었다. 제가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거의 동급인가? 이거 에이스에서 만드네, 에이스. 네. 그래서 한국투신운용에서 만드네. 네,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왜요? 뭐. 우리 자회사에서 만든다고. 네. 그래서 근데 한미반도체가 네. 그런 특정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좀 뭐 절대 경쟁력의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물론 체급은 다르지만 그래도 네. 같이 25%씩 끼워주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아요?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나머지 25% 관련된 수요는 이제 기업에 이제 20개까지 들어갈 텐데 네. 각각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불러 드릴게요. 네. DB하이텍, 그다음 대덕전자, 삼성전기, LG노텍,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동훈하나텍, 하나마이크론, 가온칩스, SNS텍,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포트가 향후에 바뀔 수는 일부 있겠지만 현재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팩트인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수급적으로도. 근데 이제 제가 좀 본 것은 이틀 전인가 현대자동차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최근에 삼성증권 리포트는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106페이지 정도짜리인가요? 리포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잘 적은 리포트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현대자증권에서도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결국 AI 시대의 핵심은 HBM이라 보는 것 같고 역시 뭐 HBM3나 그다음에 3E 정도가 내년 정도에 주류가 될 것인데 글로벌 HBM 시장의 성장은 22년 약 23억 달러, 3조 원 정도 규모에서 25년도에는 103억 달러, 13조 9천억, 거의 14조 원 시장까지 뜬다는 거죠. 연평균 64% 성장으로 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HBM 총 시장 규모 추정인데요. 시장 쪽 보시면 이렇게 필요한 거죠. 왼쪽에 보시면 왜 필요한지 뭐 H100 기가당 탑재량이 어떻게 저떻고 막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추론이 되고 이 추론에 필요한 HBM 수요, 뭐 웨이퍼당 생산된 다이수 쭉쭉쭉 추정해 보니까 전체 시장이 이렇게 시장 출하가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업계 자료를 아마 참고해서 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HBM 로드맵인데요. 보시면은 HBM2E 부터 해서 HBM4까지 이제 어떻게 어떤 분기 정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마이크론까지 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 것이다,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지껏 역시 이제 하이닉스 좀 빠른 편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역시 소부장 중에 왜 봐야 되냐? 결국은 칩릿 기술의 교인 기술의 핵심은 AP인데 이 차세대 HBM은 역시 하이브리드 본딩이 주가 될 거다,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칩릿이 뭐냐? 반도체 칩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제조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칩으로 결합하는 기술이 칩릿 기술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하이브리드 본딩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시 하이브리드 본딩이 핵심이긴 한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초고성능 HPC라든지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HBM4도 적용될 것이지만 이게 HBM4에서는 전력 효율성이 40% 증가하고 데이터 지연 시간이 10% 정도 감소하는데 근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죠? 원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비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TSV가 이제 적층을 해서 구멍 뚫어서 이제 하는 TSV의 TC 본도가 있는데 이게 주류가 될 거다. 이게 한미 반도체예요. 한미 반도체. 예,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도 뭐 뭔가를 하겠죠. 한미 반도체는 어떤 회사든 뭔가를 하려고 할 텐데 뭐 배시나 이런 쪽도 있고요. 요리라든지 배시 같은 회사도 네덜란드 회사도 있는데 어쨌든 그쪽도 이제 본도를 뭔가 할 텐데 결국 원가적인 문제 때문에 TC 본도가 좀 더 주류가 될 것인데 27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15%, 그다음에 TSV TC 본딩이 85% 정도 시장 점유율로 HBM을 아마 역할을 할 것이다. 압도적이네요. 아직까지도 그 TC 본딩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핵심에 있다고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수혜와 관련해서는 이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가 역시 조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향후 적용될 글라스 기판 역시 한미 반도체 장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혜가 지속될 거로 탑픽으로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이제 HBM 관련된 캐파 증설 수혜라든지 HBM3E용 관련된 플럭스레스 리플로우 장비를 보유한 STI도 최선호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DI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도 뭐냐면 SK 하이닉스양 레이저 어넬링 장비를 수주받았습니다. 이거는 공시가 나왔고요. 차기 HBM3E 버전에는 일비 공정 적용에 필요한 수율 확보 때문에 아마 이 관련된 시장에서 점유율 확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DIT 회사의 레이저 어넬링 장비 채택 비중이 증가할 거로 봅니다. 근데 어넬링 장비가 뭐냐 물어보시면 반도체 소자의 그 면의 결합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필수 공정을 하는데 이게 전자 이동량을 향상시키는 기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전력화, 고속화에 따라서 게이트에서 낮은
전류의 누소를 좀 막아주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널링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비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HBM3 IP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인데 이게 글로벌 2개 회사 정도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 이 회사 말고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2개 회사밖에 없대요 지금. 그래서 HBM IP를 제공하는 업체가 글로벌 2개 업체가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이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도 90몇 페이지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긴 리포트니까 한번 시간 있으시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삼성향 장비 업체는 없네요. 결국은 HBM은 하이닉스. 이쪽에서도 하이닉스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IT 신 김영수 대표 나와서도 삼성이 쉽게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긴 했었는데 좀 더 센 뉘앙스로. 조금 강하게. 근데 뭐 삼성이 지금 우리 1등인데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향 장비 업체들 그리고 HBM 나오면 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아무리 그래도 시총 5조 5천억인데 매출 3천억에 영업이익 1천억. 지난 2달 동안 수주를 1,000억 받았을걸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400억, 600억씩 해서 역대 최대 수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 영업이익 16억에 시가총액 3조. 아니 거기는 또 이제 좀 다른 스토리니까. 왜 달라요? 여기는 반도체고.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그 성장에 대한 밸류를 주기 시작하면 그걸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뭐 그 회사가 나쁘다거나 성장이 없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은. 알겠습니다. 사랑하진 않는데 관심은 있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사랑하시면 사랑하면 안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 종목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주식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네. 그래도 사랑해야 조금이라도 떨어질 거 덜 떨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죠. 그래요? 사랑하지 않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자르고 팔아야죠.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으로. 네. 그걸 계속 붙잡고 매달리고 그러면 매달리면 안 돼. 누구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주식도 그렇고 예.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매달리면 안 돼요. 쿨하게. 저는 근데 집사람한테는 매달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금요일이어서 좀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박근영 부장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여러 가지. 아무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제가 피부과 간다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선결을 해놨기 때문에 선결. 네, 횟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술 잘 받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더 물광 피부로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